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십견은 흔히 5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 불리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관절낭이 유착돼서 발생한다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십견 초기에는 염증이 심하게 발생하면서 심한 통증을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때는 회전근개 질환과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낭이 유착이 되면서 관절 자체가 딱딱히 굳어지게 되면 회전근개 질환과 임상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환자분들께서 회전근개 질환과 오십견을 잘 구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임상적인 간단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는 회전근개 질환 환자들은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벌리거나 돌릴 때 옆에 사람이 좀 도와주게 되면 통증은 있지만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십견 환자는 옆에 분들이 도와줘도 어깨 관절 운동이 힘이 들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앞에 있는 근육이나 뒤에 있는 가슴 근육을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겠습니다. 어깨 자체가 안 움직일 만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임상적으로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십견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어떤 분이 많이 오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발생하시는 특징들이 체력이 약하셨던 분들이 많이 발생하셨고요. 어깨 관절을 무리하게 쓰시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셨고, 갑상선 기능 문제가 계신 분, 당뇨 환자분들도 오십견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십견 임상적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신 건강 상태인데요. 오십견은 염증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회복하는 면역력과 조직이 유착된 것이 빨리 재활되는 영양 상태, 그리고 혈액순환 상태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어깨 관절에 있는 근육, 힘줄, 인대, 이런 어깨 관절 운동 역학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크게 두 가지 원으로 보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십견의 임상적 원인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시간이 길게 되니 오늘 영상에서는 어깨 관절 운동 역학적인 원인 중에 환자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깨 관절은 어깨뼈하고 위팔뼈하고 앞쪽에 있는 세 골로 이루어져 있는 관절입니다. 주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은 어깨뼈의 움직임과 팔뼈가 서로 협조를 잘 해야만이 어깨 관절 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발을 들어 올리거나 벌리거나 앞으로 뒤로 회전하는 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깨 관절 운동 역학적 원인이 협조 기능이 깨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가락 신경이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어깨 관절 운동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손가락이 하는 여러 일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물건을 집을 때 이 물건의 무게나 물건의 감각 정도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물건을 들게 되면 팔 전체의 근육에 그렇게 힘을 쓰지 않도록 하게 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팔 전체의 근육에 강한 수축을 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게끔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경이 둔해지거나 기능이 약하게 되면 물건을 들 때 위팔뼈 전체적으로 근육의 힘을 강약 조절하는 힘이 신호가 둔해져서 무거운 걸 들 때 순간적으로 물건을 놓치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서 그 근육이나 인대 힘줄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보통 손을 쓸 때는 앞쪽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 근육은 주로 근육이 수축하고 긴장되어 있는 편이고요. 뒤쪽 근육은 적게 쓰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 있고 힘이 빠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상생활의 사진을 한번 보면 손으로 물건을 잡는 손가락 운동과 어떤 물건을 잡게 되면 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앞쪽 근육을 많이 쓰게 됐죠. 물건을 전체적으로 쓰게 되면 앞쪽 근육은 짧아져 있고요. 등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지게 돼 있는 일상생활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런 일상생활이 한두 번 하는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반복되다 보면은 어깨 근육 자체가 많이 쓰는 근육은 많이 쓰게 되고 적게 근육 쓰는 적게 되면서 어떤 특정 근육이 손상이 오고 어깨 관절 자체가 어깨뼈와 위팔뼈가 서로 협조 기능을 못하게 돼서 오십견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오십견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역학적으로 어떤 근육이 약해져 있고 어떤 근육이 손상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단지 어깨 관절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손가락 신경부터 손목, 팔꿈치, 어깨, 그리고 목까지도 물건을 들 때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 상태, 손상된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법이 중요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팔을 뒤로 젖히는, 팔을 벌리는, 오므리는, 바깥으로 회전해 보고요. 안으로 회전해 봐서 특정 어떤 동작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어떤 근육과 어떤 신경이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의 상태,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각각의 손가락 신경의 기능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손목 상태,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손목 관절 네 방향의 힘의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팔 전체적인 근육의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크게 네 방향으로 신경과 근육의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팔 전체 뒤편으로 하는 동작을 체크하게 됩니다. 주로 사람들은 뒤쪽으로 가는 근육을 많이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이 근육 검사는 꼭 하게 되고요. 머리 뒤쪽으로 하는 목 근육 상태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고 약해졌는지를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기요법을 반드시 하게 되고요. 전신 건강 상태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한약 치료를 하게 되고 어깨 관절 연부 조직이 빨리 재활될 수 있도록 굳어지고 단단한 조직을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도침치료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학적 치료를 한 뒤에 일상생활에서 평상시 오십견이 될 만한 운동역학적인 생활자세나 행동을 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부터 목에 있는 모든 신경과 근육의 균형과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운동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손가락 신경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법입니다. 가볍게 손가락 끝에 있는 신경 부위를 자극을 시켜주면 됩니다. 특히 많이 아픈 부위가 손가락 신경이 손상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너무 아프시면 쉬셨다가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은 한 손가락당 1분 정도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통 앞에 근육을 많이 쓰고 뒤에 근육을 적게 쓰기 때문에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각도를 똑같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뒤로 많이 안 가게 돼서 뒤쪽 근육을 적게 쓰는 거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을 각도를 같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앞쪽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앞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은 많이 하지만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 치료에는 반드시 앞쪽 회전하는 근육과 바깥쪽 회전하는 근육을 균형을 맞추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쪽 회전, 바깥쪽, 안쪽으로 회전,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균형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 근육과 등 근육에 앞쪽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앞쪽 가슴 근육은 오그라들어 있고 뒤쪽 근육은 늘어져 있기 때문에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을 동시에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운동을 하실 때는 뒤쪽 근육이 완전히 힘을 쭉 주셔야 되고요. 앞쪽 근육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늘렸다가 오므렸다 들렸다 오므렸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슴을 쭉 펴시고 뒤쪽 근육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가슴 근육만 풀리신 게 아니고 뒤쪽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앞쪽, 뒤쪽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은 엄지손가락을 잘 보시면 바깥쪽으로 회전하시면서 앞쪽 가슴 근육과 뒤쪽 등 쪽에 있는 근육을 동시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십견이 발생한 앞쪽 가슴 근육을 늘려주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등 근육을 힘을 주게 됩니다. 다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가슴 근육을 오그라들게 하고 반대쪽으로 가슴 근육을 피게 하는 그런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어깨 관절과 가슴 근육 중심으로 많이 푸셨으면 견갑골 자체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견갑골이 움직이는 방향은 위로
아래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6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견갑골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모으고요. 뒤로 견갑골 모으고요. 위로 올리고요. 아래로 내립니다. 뒤로 회전시키고 앞으로 회전시키고 견갑골 자체가 운동이 되시는 겁니다. 자, 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모으고 견갑골을 앞으로 모으고 뒤로 견갑골을 움직이고 위로 견갑골을 움직이시고 아래로 견갑골을 내리신 다음에 견갑골 전체적으로 앞으로 회전하고 뒤로 회전하는 견갑골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갑골 운동까지 하셨으면 오십견 환자분들의 특징은 목 근육 주변도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전체적으로 못 주게 되기 때문에 목 근육을 마지막으로 꼭 풀어 주셔야 됩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뒤로 고개를 젖히시고요. 회전 좌우로 목을 돌려주면서 회전시켜 줍니다. 45도로 구부려 주시고, 보통 분들은 뒤쪽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45도로 앞쪽으로 힘을 쓰시고 구부려 주시고 45도로 뒤로 젖혀 주시고요. 다시 45도로 뒤로 젖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고개를 한 바퀴 돌려주시고 반대로 한 바퀴 돌려주셔서 목 전체의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오십견 운동은 다소 많더라도 손가락, 어깨 관절, 앞뒤 주변 근육, 목 근육을 전체적으로 풀어주어서 손가락부터 모든 어깨 관절에 움직이는 근육이 서로 협조가 잘 될수록 전체적으로 풀어줘야만이 오십견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십견 치료 상당 기간 걸리고요.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운동법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나가신다면 오십견 치료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십견 치료에 도움이 되는 손가락부터 목까지 운동법을 매일 반복하셔서 오십견 치료 많은 도움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